여러분, 혈관에 좋다는 음식을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음식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거의 7명 가까이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계신 분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소리 없이 천천히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속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지, 주의할 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4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정말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처음 2가지가 핵심이고 3번째는 보너스, 4번째는 반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왜 이 음식들을 드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하수구를 떠올려 보세요. 새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물이 시원하게 빠지죠? 그런데 기름기 있는 설거지물을 몇 년 동안 계속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 안쪽에 기름때가 1겹, 2겹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빠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혀버리죠. 역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드시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혈전입니다. 혈전이란 피가 뭉쳐서 굳어진 덩어리인데요. 하수구에 비유하면 기름때만 끼는 게 아니라 음식 찌꺼기까지 뭉쳐서 파이프를 완전히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순간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둘 다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손끝이 저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발이 차가운 적은요? 혹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반드시 혈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뵐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직장 그만두고 간병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편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한번 좁아진 혈관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우리 혈관 안에 이미 쌓인 찌꺼기를 줄이고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그 음식 4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다 구하실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첫 번째, 보리입니다. 핵심 음식 2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보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옛날 어려운 시절이 떠오르실 겁니다. 쌀이 귀해서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리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드시던 곡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보리가 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매장에 가시면 보리가 쌀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리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청소할 때 쓰는 물걸레를 떠올려 보세요.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먼지가 잘 안 닦이죠? 그런데 물걸레로 닦으면
먼지가 착착 달라붙어서 깨끗해집니다. 베타글루칸이 바로 이 물걸레 역할을 합니다. 위와 장으로 들어가면 물을 먹고 끈끈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착착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원리를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듭니다. 담즙은 음식 속 지방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은 소화가 끝나면 이 담즙이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됩니다. 돌려 쓰는 거죠. 그런데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장 안에서 이 담즙을 꽉 붙잡고 몸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재활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간은 새 담즙을 만들어야 하니까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잡동사니를 재료로 계속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쌓인 것들이 줄어들겠죠? 보리가 바로 이런 원리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유럽식품안전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식품의 건강 효능을 심사하는 공식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하루에 베타글루칸 3g 이상을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보리 100g에는 베타글루칸이 약 4에서 8g 정도 들어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보리를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양을 드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해보면 보리의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5에서 8%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약을 쓰지 않고 곡식 하나 바꾼 것만으로 이 정도 변화가 나타난다면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보리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완화해 줍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갑자기 졸리거나 나른해지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파이프 안쪽에 긁힌 자국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보리의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혈관의 부담을 훨씬 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쌀 7에 보리 셋 정도 비율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보리 비율을 이해할 정도로 낮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 드시다 보면 고소한 맛에 금방 적응하십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물 대신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으니까 밤에 드셔도 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 대신 드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보리였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물걸레처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내보내고 혈당 변동도 줄여 혈관을 보호해준다는 것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음식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채소죠. 김치찌개에도 들어가고 불고기에도 들어가고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거의 모든 요리에 양파가 들어갑니다. 그냥 맛을 내는 채소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양파를 그냥 요리 재료로만 보셨다면 오늘부터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양파 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양파 껍질, 특히 겉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산화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가 사과 표면을 공격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착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퀘르세틴은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사과를 깎은 후에 레몬즙을 뿌리면 갈변이 늦춰지잖아요. 퀘르세틴이 바로 우리 혈관 안에서 레몬즙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에서 7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3에서 7이라는 숫자,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수축기 혈압이 5만 내려가도 뇌졸중 위험이 약 14%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둘째 성분은 황화알릴입니다. 양파를 썰 때 눈이 매운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요. 눈물 나게 하는 이것이 혈관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아주 작은 세포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베이면 피가 나다가 멈추죠? 그것이 혈소판이 모여서 상처를 막아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혈소판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뭉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황화알릴은 혈소판이 쓸데없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유하자면 접착제가 잘 붙지 않도록 미끄러운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하나에 혈관벽 보호도 하고 혈전 예방도 하고 이중으로 혈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합니다. 볶아도 끓여도 크게 파괴되지 않아요. 하지만 황화알릴은 열에 약합니다.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려면 생양파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양파가 너무 맵다고요? 걱정 마세요. 양파를 얇게 채 썰어서 찬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매운맛이 상당히 빠집니다. 물기를 빼고 나서 식초 1숟가락, 참기름 조금 넣어서 무쳐 드시면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양파 껍질을 대부분 버리시죠? 그런데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파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20분 정도 끓이시면 양파 껍질차가 됩니다. 색깔이 예쁜 갈색으로 우러나고 맛도 구수합니다. 버리던 것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거니까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양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퀘르세틴이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과도하게 드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드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핵심 2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리는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내보내는 물걸레 역할. 둘째, 양파는 혈관벽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레몬즙 역할. 그리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미끄러운 코팅 역할.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 2가지만이라도 꼭 챙기세요. 좋습니다. 이제 보너스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재료죠.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만의 보물입니다. 외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나 마트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된장찌개에 넣어주시던 바로 그 들깨가루입니다. 들깨 잎으로 쌈 싸 드시기도 하고 들깨가루를 국에 넣어 고소하게 드시기도 하고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 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들깨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하면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떠오르시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들깨 기름의 지방산 중 약 60% 이상이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유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이렇게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은 들기름 말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이 혈관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겨울에 자동차 앞유리에 성에가 끼면 히터를 틀어서 따뜻한 바람을 쐬면 성에가 스르르 녹아내리잖아요. 알파리놀렌산이 혈관 안에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완화해줍니다.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들깨 기름을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에게 들깨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이 점을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오메가3가 산화됩니다. 산화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볶거나 튀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 뿌려서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불을 끈 후에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오메가3도 함께 챙기시는 겁니다. 들기름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름이에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아까워도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너스 들깨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리는 콜레스테롤을 잡아내는 물걸레. 둘째, 양파는 혈관벽을 지키는 레몬즙이자 미끄러운 코팅제. 셋째, 들깨는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세정제. 세 가지 다 기억나시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처음에 의외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나토입니다. 나토라고 하면 콩을 발효시킨 일본 식품인데요. 특유의 끈적끈적한 실 같은 것이 쭉쭉 늘어나고 냄새가 독특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끈적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나토의 끈적거리는 점액 안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왜 대단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혈전이 뭔지 말씀드렸죠? 피가 뭉쳐서 굳어진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혈전은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실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미줄을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이 촘촘하게 짜여 있으면 작은 벌레도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브린이라는 실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그물을 치면 혈액세포들이 그 안에 갇혀서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나토키나아제는 이 피브린 그물을 직접 잘라버리는 가위 역할을 합니다. 거미줄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처럼 혈전의 그물을 끊어서 덩어리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학계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실험에서 혈전이 있는 배양 접시에 나토 추출물을 넣었더니 수시간 안에 혈전이 눈에 띄게 녹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는 나토키나아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에서 5 정도, 이완기 혈압이 평균 2에서 3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혈압도 잡고 혈전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나토키나아제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전을 직접 분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자체 혈전용의 시스템까지 활성화시켜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청소부를 한 명 불러서 직접 대걸레로 닦게 하면서 동시에 로봇 청소기까지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으로 청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토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팩 약 50g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가열하지 않고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토키나아제는 열에 매우 약해요. 뜨거운 밥 위에 바로 얹으시면 효소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밥을 좀 식힌 후에 올려서 드시거나 나토만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혈전은 언제 가장 잘 만들어질까요? 밤사이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위험합니다. 밤에는 물을 안 드시니까 수분이 부족해지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진해지고 느려지면 뭉치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 때나 자기 전에 나토를 드시면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나토키나아제가 일해줍니다. 냄새와 식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방법이 있어요. 간장 한두 방울 넣으시거나
겨자를 살짝 섞어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김치와 함께 비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토에는 나토키나제 외에도 비타민 K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성분인데요. 혈전 치료를 위해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나토를 드시면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나토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신동식이라는 63세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지방간 진단을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식당 일이 바쁘시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으셨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음식을 알게 되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리밥으로 바꾸시고 양파 반찬 꼭 챙기시고 나물에 들기름 넣으시고 저녁에 나토 한 팩 드시고 특별히 돈 들 것도 시간 들 것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석 달 후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돼 있었다고 합니다. 간 수치도 좋아졌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상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째, 보리. 베타글루칸이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물걸레처럼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쌀에 섞어 밥을 짓거나 보리차로 드시면 됩니다. 둘째, 양파. 퀘르세틴이 레몬즙처럼 혈관벽을 산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황화알릴이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껍질을 차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들깨.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세정제처럼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넷째, 나토. 나토키나제 효소가 가위처럼 혈전의 피브린 그물을 직접 잘라 분해해줍니다. 저녁에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와파린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우리 함께 4가지 한번 외워봅시다. 보리, 양파, 들깨, 나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보리, 양파, 들깨, 나토. 우리 모두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저녁 밥솥에 보리 한 줌 더 넣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양파 한 조각 더 드시고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자기 전에 나토 한 팩 드시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이미 혈압약, 혈당약, 혈액응고 억제제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약을 스스로 중단하시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도 챙길 때가 된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려면, 우리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우리 밥상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밥 한 그릇, 양파 한 조각, 들기름 한 숟가락, 나토 한 팩. 우리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 위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맞았던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다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